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요즘 많이 덥죠? 저희 집은 선풍기 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5년 동안 국산 스쿠터를 타면서 드는 생각들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전 그래요. 구입해서 타보니 저는 다시는 구입할 생각이 안 들더라. 가격을 조금 싸게 내놔서 소비자로 하여금 저렴하고 쓸만해 보이게끔 속이는 거지, 실제로 구입해서 타보니 정말 목숨을 걸고 타야 하더라. 실제로 여러 번 죽을 뻔 했습니다.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 날 뻔한 게 아니라 스쿠터 자체 문제로 여러 번 죽을 뻔 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급 커브 구간을 가고 있는데 급 커브 구간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퀴가 두 개입니다. 운전 안 해도 알겠네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직진에서는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데 커브에서 시동이 꺼지잖아요. 진짜 아찔합니다. 사실 직진 주행 중에도 뒤에서 바짝 붙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꺼지면 진짜 사고 나는 거죠. 지금도 기억하는데 옆 차선에 아무런 차가 안 지나가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지금 이러고 있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가끔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죽었지. 다른 일을 하나 더 말하자면, 포천 지나서 백운계곡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쭉 들어가 나가는 길에 화학산 터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산 정상 부근이에요. 여기를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그 밑쪽이 다 계곡이에요. 공기도 진짜 맑고 물도 좋아서 자주 가는 편인데, 화학산 터널이 정상이 있어요. 산 정상. 여기가 군부대 지역이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자분들은. 거기 화학산 터널 정상에서 산 쪽 도로 정상에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부분에 커브 꺾는 부분에 낭떠러지 구간이 있습니다. 황당한 게 뭐냐, 지금도 아찔한데 거길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겁니다. 안 먹는 거예요. 그때 마침 내가 속도를 줄이고 내려갔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브레이크 잡다 절벽으로 날아가는 거죠. 속도를 줄여도 스쿠터 무게랑 내 무게가 있으니까 질질질 내려가더라고요. 안간힘으로 브레이크 잡고 슬리퍼 신은 발로 살겠다고 죽을 힘 다해서 뻗쳤습니다. 지금도 아찔한데 그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저 그날 바로 대림협력업체 서울까지 달려왔습니다. 역시나 교체 잘 해주더라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갈았습니다. 저 이거 타면서 관리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도 시동이 꺼지니까 필터부터 갈 수 있는 건 다 갈았습니다. 구동계 청소는 한 달에 한 번씩 당연한 거였고, 필터도 매번 갈고 털고 청소하면서 관리했습니다. 엔진 오일도 진짜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주차만 했었어도 일정 기간 지나면 교체하면서 탔고요. 심지어 미션 오일도 매년마다 의정부대림에서 갈았고요. 앞에 들어가는 소품들 최소 한 번 이상씩 싹 다 갈았고요. 뒤쪽도 그렇습니다. 녹이 생기면 녹 닦아내고, 녹 생기지 말라고 어쩔 때는 페인트 입히고 기름으로 닦기도 했고요. 드라이브 벨트 교체, 주행증 풀린 후로 1만도 안 돼서 죄다 교체하면서 탔고요. 하도 시동 꺼져서 스로틀 바디 청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갈 필요 없는 냉각수까지 갈았고요. 하도 시동이 꺼져서 브레이크 패드 도로에서 죽을 뻔한 뒤로 어쩔 때는 반 이상 남아도 교체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세차를 당연한 듯 세차했고요. 겨울에도 날씨 봐서 세차 꼬박꼬박 해서 왁스까지 먹였습니다.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관리하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관리를 못했대요. 이 이상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다 분해해서 집안에 보관할까요? 일일이 분해해서 다 집안에 보관했다가 탈 때 다 조립해서 타면 되나요? 제가 이 스쿠터를 구입한 게 2013년 3월달입니다. 저 같은 경우 스쿠터 카울 연결 부분들이 혼자 깨져요. 그냥 혼자 깨집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스쿠터 카울이 혼자 깨져?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구입 후 2달도 안 돼서 깨지더니 현재까지 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깨진 카울을 교체하러 갔는데 성수동 쪽 대림 옆인가 그럴 건데 가서 갈았는데 갈자마자 다른 곳이 깨집니다. 그래서 또 갈았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번은 드라이브 벨트라고 하나요? 그쪽이 풀렸어요. 강원도 천원을 달리고 있는데 정확히는 벨트 쪽 고정하는 볼트가 풀린 겁니다. 거의 2시간을 달려서 갔는데 한창 달리고 있는데 볼트가 풀렸어요. 그래서 대림 콜센터로 전화해서 그걸 뭐라고 하지? 왜 트럭 중에 큰 거 말고 작은 거 있죠? 작은 트럭에 작은 트럭 뒤에 싣고 의정부 대림까지 갔습니다. 역시나 가서 확인을 했는데 고정 나사가 풀려 있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도 황당해서 혀를 차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거를 대림센터 서비스센터 거기까지 가지고 점검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 뒤로 장거리든 단거리든 모든 공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원래 스쿠터 부품들이 빨리빨리 소모가 되는 편인가요? 소모품이라고 하는데 툭하면 나오고 툭하면 나오고. 그리고 현재 수리를 포기 상태입니다. 2016년 겨울에 스쿠터가 시동이 안 걸려서 수리를 받았는데 지금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시동이 다시 안 걸립니다. 그동안 마트만 잠깐 가서 먹을 거 사오는 용도로만 사용해서 사실상 수리 후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수리를 포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스쿠터 왜 구입하세요? 저는 스쿠터 편하게 타고 다니려고 구입했는데 그런데 막상 구입해보니 이건 편한 게 아니라 허구나 서울까지 나가서 서비스센터 찾아다니고 기름값에 시간 낭비에 먼지까지 마시고 아니 이게 뭔 쌩고생 개고생도 아니고 이러려고 구입한 게 아닌데 속이 터져요. 속이 구입한 것도 후회되고 그렇게 죽어라 일주일에 2번 이상씩 대리 협력업체 서비스센터 돌아다니면서 수리받고 시동 꺼져서 점검받고 이 짓을 2년 내내 합니다. 서비스 기간 내내 소문에 실력 좋다는 설명점 찾아다녔어요.
대림에서 내가 그렇게 갈 동안 차량 불량 이야기 단 한 번도 안 했고요. 사람 완전 호구돼서 2년 동안 진짜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타야 하나. 그렇게 2년 넘고 서비스 기간 종료되잖아요. 이때부터 태도 바뀝니다. 에이스 기간이 지나니까 백제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언제까지 수리해줘야 하냐, 이 스쿠터 폐차할 때까지 해줘야 하냐, 더는 못해준다, 나라도 당신 같은 고객한테는 서비스 해주기 싫겠다, 모든 차는 그럴 수 있다, 고장나고 크랙 생길 수 있다, 수리를 무상 서비스 기간 내에 엄청나게 받았으니 확인해봐라. 확인 안된답니다. 확인 안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제가 다른 통화 내용에서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대림 측이 분명 다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분명 지들이 말한 거니까, 지들이 일일이 에이스 받은 날짜를 알려준 거니까. 일단 대화가 안 돼요. 저 이 악물고 단골센터 전화해서 녹음하는 거 말 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해서 에이스 받은 것 물어봤더니 전부는 아닌데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거 증거 들고 대림에 전화해서 에이스 받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해주는데 나중에는 그냥 안 해줍니다. 나중에는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해서 다 증명하고 서비스 받았고요. 그냥 받았느냐, 대림 측 막말 다 듣고 못 들을 소리 다 듣고 그리고 서비스 받았습니다. 에이스 기간 끝나서 제 자비로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나중에는 통화에서 들으신 것처럼 언제까지 교체해야 같은 증상이 안 나오냐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답변도 없고 대답도 다른 대답만 하고 있어요. 책임만 회피하려고. 법도 웃겨요. 무료 서비스는 기록을 제공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원에 전화해서 하는 말 들어봤는데 정말 소비자 엿먹이기 딱 좋더라고요. 팔고 입 싹 닫기 좋은 법. 소비자는 단 0.0000001%도 위하지 않은 법. 사실 진짜 대림 에이스 받다가 머리 코까지 열받은 게 이번에도 어김없이 연결분이 깨졌습니다. 봄에 가벼운 접촉사고로 그 부분을 정품칼로 싹 갈았어요. 새걸로 싹 다. 그런데 다시 깨져서 또 다시 깨져서 전화했더니 그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굉장히 비냥거리는 거 있죠. 그런 말투와 제가 그 사람 직원인가요? 아랫사람 대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 고마워랍니다. 에이스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랍니다. 그 태도와 그 거만함과 비냥거리는 말에 5년 동안 참았던 인내심이 툭 하고 끊겨버렸어요. 툭 하고 끊겨버린 겁니다. 스쿠터에 카울 고정하는 나사들도 타다 보면 하나둘 빠지더라고요. 혼자서. 나사를 빼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나사들이 길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하도 빠져서 나사 파는 곳에서
2, 3만원씩 같은 걸, 같은 사이즈의 같은 디자인의 나사들을 필요도 없는데 한 봉투씩 사놓고 사용했습니다. 일부 나사는 안쪽이 빠지면서 닳아서 기존보다 긴 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그냥 환불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는 보상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 매주 최소 1일에 1회씩 가서 점검받아야 하고 교체받고 수리하고 기름값에 시간 낭비에 저는 환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오히려 기업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 구입해놓고 불량이 나서 환불을 받는다고 해도 100% 환불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한 분이 실제로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나마 환불을 받으셨는데 제1회, 제1호 환불 고객이시랍니다. 제1호 유일무일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갑니다. 카울이 깨져서 가면 그날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시켜주고 물건이 들어올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카울이 택배로 들어오면 전화 오고 제가 그것까지 다시 가서 교체받는 겁니다. 주행 중에 앞에 차가 밀리거나 신호에 걸려 서 있으면 시동이 꺼져요. 이것 때문에 진짜 정말 대림 서비스 진짜 많이 갔어요. 시동 꺼지 때문에. 그리고 대리인과 통화를 서비스 받아야 할 때마다 전화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자신들이 위에 있고 고객인 나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대합니다. 제가 이걸 AS 받는 내내 그따위로 취급받았어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제가 정말 참고 꾹 참았어요. 그런데 끝내는 못 참았죠. 좋게 말했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게 보였으면 참았을 건데 그런 게 안 보여요. 대리면 그런 게 안 보여요. AS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합니다. 그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저 말만 한 건 아닌데 굉장히 기분 나쁜 말도 많이 했는데 저 말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다른 말이 다 묻혔어요. 오히려 이게 제가 참다 터졌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기간 내 AS 받은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 그냥은 못 주니까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받아가랍니다. 개인정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 서비스 기록 받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해서 달라고 했는데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대로 AS 기록을 안 줍니다. 내가 대림에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갔는데 AS 기록에는 어떻게 이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나오는 건지, 내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이곳에서 교체를 받고 점검을 받고 수리를 받고 심지어 천원까지 가가지고 볼트가 풀려서 트럭에 스쿠터를 실어가지고 의정부까지 간 사람인데 그 기록 하나도 없이 딸랑 두 건만 대충 해서 주면 안 주겠다는 거죠.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일부 녹음되어 있는 통화 내역 중에 대림에서 입증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입증된 거 외에까지 합치면 엄청 날 겁니다. 제가 이걸로 황당해서
그 대림 공장이 있는 지역에 구청인가 지청인가 전화해서 사정을 다 말하고 정상적인 AS 기록을 받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 무료 교체나 수리에 관련된 거 서비스 업체 측에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법이 그렇대요. 저한테 그 부분 내용을 담은 걸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실제로 받아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마디로 만약에 제품 잘못 구입해서 문제가 생기면 업체가 얼마든지 갑이 되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아마 일반 자동차 쪽도 비슷하지 않나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전 거기까진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게 남일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저랑 같은 절차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설명하는 이런 곳에서는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차든 오토바이든 초기에 소량을 판매해 놓고 소비자를 상대로 테스트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테스트를 본인들이 해야지 왜 그걸 소비자가 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테스트를 왜 본인들이 안 해요? 아니 본인들이 못하면 자체적으로 물량 풀어서 거기서 확실하게 문제를 잡고 그 다음에 출시를 해야지. 출시해놓고 계속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 나갑니다. 뭐 정확히는 보완도 아니죠. 한마디로 소비자는 죽던 말던 상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개선이라고 포장해놨을 뿐이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출시 전에 테스트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심지어 개선도 안 한 것도 있어요. 왜?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스쿠터든 자동차든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었으면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출시만 하고 여러분이 그걸 구입해서 실험용 쥐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어디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국내 오토바이 발전이 안 되는 게 자동차 전용 도로를 들어갈 수 없어 테스트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국내 오토바이가 발전이 안 된대요. 도로 탓을 하더라고요. 어이없는 거예요. 왜 그걸 도로 나가서 합니까? 따로 경주장에서 돈 내고 해도 되는 거고 지금 국도 나가도 충분하게 테스트 가능한데 사실 누굴 죽이려고 그걸 도로 나가서 테스트 합니까? 테스트 장비와 따로 공간을 빌려서 해서 하는 거지 누굴 죽이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 뿐이지 사실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수입 바이크 오토바이 보세요. 전세계로 판매되는 걔들 제품 보면 초기에 불량이 있었나요? 만약에 있다 쳐도 자체 테스트에서 못 잡은 한두 개 그것 한두 개만 있어도 난리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떳떳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웃긴 건 뭐냐? 개선도 우리 먼저가 아니라 해외 먼저입니다. 해외 쪽 먼저 개선품이 들어가고 풀리고 그 다음 한참이 지나서야 한국에 풀려요. 이 소리는 우리 법이 우리를 호구로 만들어 놨는데 그 법만큼 기업들이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고 그 법이 정해놓은 최소한 기준에만 선을 그어놓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이라는 게 이해 안 가는 게 환불도 어렵게 만들어 놨고요. 우리가 죽어도 증명할 수 없게 해놨으며 모든 걸 소비자가 책임지게 해놨습니다. 증명도 소비자가 해야 하는데 모든 기록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거기다 기록도 조작이 가능하고 심지어 제공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다 공공기관에 전화해봤더니 자신들 일이 아니라고 아무 힘이 없는 소비자 보호원으로 가서 해결하라고 하고 심지어 소비자 보호원은 한번 접수해서 결정이 나버리면 그 뒤로 다시 접수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왜 자꾸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건지 거기로 진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드 보복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한국 기업이 자꾸 중국산으로 바뀌어가요. 중국 의존도를 낮춰도 부족할 판에. 기술을 발전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총 수입의 절반만 투자하세요. 절반이 싫으면 절반의 절반이라도 투자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찾아서 해결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발전해 나가면 되는데 우리 오토바이가 지금 이 지역이 되고 중국에 팔려 나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그들 잘못이거든요. 온갖 탓만 하고 불평만 왔지 언제 제대로 했냐고요. 이제는 하다못해 중국산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자기 정신도 없고 이럴 거면 사업을 그냥 때려치는 게 낫지. 솔직히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못 들어간다고 오토바이 구입 안 합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말고 도로 없습니까? 도로 핑계 대지 말고 오토바이를 꾸준히 성장시켰으면 그래서 품질과 디자인이 훌륭했으면 누가 안 사요? 품질도 밀리고 내구성도 해외 스쿠터에 밀리고 거기다가 디자인도 밀리고 최근에 한 국내 모터스에서 그나마 디자인이 요즘에 맞게 한두 개 나왔을 뿐이지 한국 오토바이는 그동안 발전이 없었습니다. 발전이 아니라 과거에는 내구성이라도 좋다고 평가라도 받았지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과거에는 내구성이라도 인정받았지 지금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걸 국가에서 참견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호구짓도 못하게 해야 하는 게 국가인데 국가에서 그걸 허락해주고 방치만 해두는 겁니다. 이륜차 시장은 정말 큰 시장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만큼이나 많이 타는 게 오토바이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배달 뭐로 합니까? 자동차로 해요? 짜장면 시키면 자가용으로 배달 오나요? 다 오토바이로 오죠. 그리고 방치만 하다 보니 도로법도 엉망입니다. 이륜 자동차라고 면허증도 별도로 있고 보험도 자동차보다 비싸게 내고 거기다 취득세도 제가 알기론 자동차보다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적해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보험료는 완벽하게 이륜 자동차 쪽이 더 많이 냅니다. 이건 맞죠? 사고도 사실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일반 소형차랑 비슷하거나 낮다고 합니다. 사망률도 비슷하거나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보험은 비싸긴 했는데 도로 나가면 차별을 받아요. 심지어 제가 5년 동안 타면서 실제로 겪은 건데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차량 양보하면 뒤에서 빵빵하고 난리치고
신호 지키면 신호 지킨다고 빵빵하고 욕하고 왜 안 가냐고 난리치고 심지어는 깜빡이 켜도 못 들어오게 막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법이 개정된 거 아시나요? 말도 안 되는 지정차로제, 이것도 어이없는데 지정차로제 전에는 벌칙금만 부과됐는데 이제는 과태료까지 부과된답니다. 이 정도면 이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위해서만 정부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사람들 전화로 치킨 시키고 짜장면 배달시켜 먹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거 트럭 타고 배달하는 거 아닙니다. 다 오토바이예요. 요즘은 집에서도 마트 안 가고 다 시켜 먹잖아요. 그분들한테 목숨 걸고 배달시키면서 왜 인식은 그따구냐고요. 그분들 다 오토바이 타고 여러분에게 배달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 오토바이는 트럭이나 버스랑 같이 끝차선으로 달려. 난 너희들이 죽던 다치던 상관없어. 그냥 도로 끝에서 트럭이 달리면서 울퉁불퉁해진 도로에서 죽던 말던 나오지마.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이 배달해주는 걸 집에서 편하게 먹을 거야. 너희들은 끝차선으로 목숨 걸고 타면서 우리들에게 편리함만 제공해줘. 이게 뭐냐고요. 이걸 정부도 공무원들도 국민들도 아무도 관심도 없고 바꾸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역차별이라고까지 하냐고요. 예전 오토바이가 사고가 잘 난다고 했던 이야기는 지금과 같은 두 바퀴 오토바이를 말한 게 아닙니다. 세 바퀴로 가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그게 구조상 문제로 커브에서 넘어지는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전부 폐기됐을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에 두 바퀴도 아니고 세 바퀴 불량 오토바이 문제를 현 시점까지 끌고 와서 모든 오토바이가 위험하다고 싸잡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오토바이로 보는 편리함과 이득은 모두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갑질 공화국이라고. 모든 게 이 나라는 갑질이고 이 모든 게 요즘 젊은 시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쓸모없는 나이 많은 권력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그 집단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집단은 편리함만 받아먹는 겁니다. 편리함을 받아먹는 그 집단은 그 편리함을 주는 그 사람들의 목숨, 안전 그런 건 아무 상관을 안 해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딸이며 아들이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지정차로제 이건 꼭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턴을 하던 어느 지역에서 어디를 가던 오토바이는 도로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 도로 나가보시면 우리가 직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진하면 좌우 회전 방향 바꾸고 다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래요. 차라리 도로를 제대로 못 달리게 할 거면 파지를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배달 문화도 없애버리면 여러분의 편리함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우리는 당연한 걸 논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걸로 논쟁이라고 하면 비웃지. 왜? 도로 위에서 똑같이 굴러가는 자동차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법이 공정하다면 똑같이 가야지. 그리고 한국 오토바이 기업들 핑계 좀 그만 대세요. 아니 자신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서 기술이 후퇴하고 발전이 안 된 걸 도로 탓하지 말고. 솔직히 지금 국내 오토바이 시장 이것도 문제예요. 어디 가면 서비스 가격이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저기는 얼마라서 눈탱이 때리고 사기치고 제대로 수리 못해서 다시 고장나게 만들고 한마디로 장인정신도 없고 그냥 돈벌이 수단입니다. 양심도 없어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1년 조금 넘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 안 걸려서 손본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나중에 센터 가서 자세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사실 국내 오토바이 관련해서 몇 마디 하고 싶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확실한 건 이 상태로 가면 다 죽지 않을까요? 해외 시장이 들어와서 가격을 낮춰버리면 국내 오토바이 구입할 사람이 있을까요? 기술에서도 밀리고 내구성에서도 밀리고 디자인은 오래되고 최근에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한두 개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가격만 비슷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국내 오토바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의미가 있을까? 녹음하다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많은 소비자들이 국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이 많은 의견과 충고를 했을 텐데 단 한 번도 제대로 그 사람들이 듣기는 했을까요? 어쨌든 국내 이륜차 자동차들이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해외에 부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장인정신입니다. 그들은 제품을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정신을 기업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그들이 가진 장인 정신이 정말 부러워요. 공감이 가셨다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해 안 가는 법에 관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하고 법하고 섞였을 때 일어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그거에 관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